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 TV입니다. 저는 보도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좀 어떻습니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방금 뉴스를 보니까 날씨가 이제 좀 봄날이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있죠. 이제 산불이 또 말썽이죠.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정치는 정치대로 어떻습니까? 잔뜩 꼬여 있죠. 꼬일 대로 이제 꼬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길거리 자영업자분들 폐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점포 공실은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죠. 또 청년 실업은 어떻습니까? 한계 거의 다다른 것 같고요. 도무지 대한민국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5천년 역사 이래로 엄청나게 많은 위기를 맞이했고요. 그러한 위기들을 전부 다 극복해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민족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련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핫한 소식입니다. 대부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금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3월 20일이죠. 3월 20일에 여야 합의하에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잠시 후에 이선배 TV를 통해서 자세히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선배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요번 연금 개혁의 방향은 2030 세대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고, 40, 50 세대의 보험료율을 이제 좀 더 높이는 그런 어떤 차등 인상 방안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그냥 단순하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일종의 구조개혁이죠. 구조개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장기간 이제 보험료를 이제 지불해야 하는 2030 세대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5년 3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자료 내용 한번 쭉 함께 보시면은요, 주 제목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보험료율 13% 변경했고요. 소득대체율 43%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부재인 관계로 대통령 대행께서 어떤 또 결정을 내려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국회 본회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부제목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8년 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윗부분 한번 읽어보지요. 정부는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 그리고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요, 현행 9%에서 13%로 인상을 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이니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2033년간 0.5%씩 상승해서 8년 동안이죠. 8년 동안 상승해서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6년부터 0.5%씩 현행 9%니까 9.5%가 되겠죠. 그리고 2027년에는 몇 프로? 거기다가 0.5%가 증가되니까 7%가 되겠고요. 이렇게 매년 0.5%씩 증가해서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1998년부터 9% 조정된 이후 계속돼서 유지돼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보험료율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요? 어디에 적용하는 겁니까? 보험료율은 소득에 적용을 합니다. 소득에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 평균 내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 그 300만 원 중에서 9%면 지금 얼마입니까? 93, 27. 27만 원을 내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만 부담되죠?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50%입니다. 그러니까, 50% 감액된 금액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9%였을 땐 그랬는데, 13%로 이제 인상했을 경우에, 얼마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9만 원이 부담이 되는 거죠. 300만 원 소득인 경우에 39만 원이 부담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50%니까 19만 5천 원이 내는 거예요. 많이 좀 상승되죠. 많이 좀 냅니다. 정도 되는 거고요. 지역자 가입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부 다 냅니다. 100% 본인 부담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료율이 여러분들 상승된다라는 얘기는 보임 가입자의 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고,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지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00만 원을 소득한 분이 9%였을 때는 얼마를 냈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93 27만 원이 냈으면 됐는데 이제 13%가 됐으니까 8년 후에 13%가 됐으니까 39만 원을 내는 겁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50% 자기 부담금만 내는 거고요.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제 명목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명목소득 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 대체율은 43%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자, 밑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좀 이따 이 선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도에 60%, 2008년도에 50%로 낮아졌으나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씩 인하되어 2028년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 언제부터 2026년부터 소득 대체율 43%로 고정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득 대체율이 뭐죠?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은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에요. 그래도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됐잖아요. 국민연금에 가입됐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부터 이제 가입이 됐을 텐데, 직장을 이제 취업을 하면,
한 30년 이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30년 그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 소득. 이 평균 소득에서 연금을 받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 비율.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이게 3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300만 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내가 30년 동안에 벌은 소득을 몇 년으로? 30년 벌으니까 30년으로 나눈 그 평균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봤을 때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하면 40%라고 하면 소득 대체율이 내가 지급받는 연금액은 300만 원 곱하기 0.4, 40%니까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 사회 초년생일 때 뭐 이 선배 나이 때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된 분들이 보면은 거의 300만 원대입니다. 많아 봐야 이제 400만 원대. 그러니까 400만 원 해봤자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하면 4,40약 한 달에 160만 원을 받는 거고요. 3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연금 수령액의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액이 이제 좀 더 많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연금 재정 부담은 그만큼 악화되겠죠. 부담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여러분들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민연금에 관련돼서는 이 보험료율하고요.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만 잘 이해하면 나한테 이러한 제도 아니면은 변경안 이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은 손해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내년부터 소득 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라고 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 읽어보도록 하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 수익률 1% 재고 노력이 병행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연금 개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러한 방식으로 현행 방식으로 했으면 2056년에 이제 기금이 소진될 텐데 지금이 이제 바뀌었어요. 몇 프로로? 보험료율은 이제 13%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3% 상향을 통해서 2071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보증 명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근거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 했대요. 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밑에 보니까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국가가 보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돈 내라. 보험료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선배가 봤을 때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뭐 부도 상태 나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뭐 보장해 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국가가 보증할 테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들 지불하십시오. 국민연금 가입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이고 이제 밑에 세 번째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크레딧 관련된 내용인데 출산 크레딧 확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크레딧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크레딧? 국민연금 있죠. 우리 여러분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잖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연금 낸 거 플러스 몇 년을 더 해 주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연금액을 인상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크게 이제 크레딧은 세 종류가 있어요. 출산 크레딧,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크레딧을 주고요. 군 복무 크레딧,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 그리고 이제 실업 크레딧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입니다. 군 복무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원래는요. 원래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여러분들 적용이 됐어요. 둘째. 첫째 나면 출산 크레딧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이제 출산을 하면 12개월, 셋째부터는 여러분들 18개월에 이제 크레딧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이제 출산을 하더라도 50개월까지 이렇게 상한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부터, 첫째, 둘째 12개월 이렇게 되겠네요. 셋째부터는 18개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째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이해되시겠죠?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그리고 50개월 상한선이 있던 것을 없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0명 출산하면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셋째부터 18개월입니다. 넷째 18개월 해보면 괜찮겠지요. 자, 이렇게 출산 크레딧이 이제 변경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번 그 밑에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크레딧은 있죠.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분들보다 많이 받겠지요. 만약에 이제 출산 크레딧 같은 게 아이를 많이 이제 출산했을 경우에 좀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것은 국민연금을 이제 부부인 경우에는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 전업주부가 됐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됐을 경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부부 중에서, 그러니까 그 출산한 부모 중에서 한 분으로 몰수가 있습니다. 한 분으로 전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이제 가입하고 있었고, 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 플러스를 남편 목으로 전부 다.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반반씩 나누죠. 부모가 이제 엄마, 아빠 각각 나눠 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보는 게 이제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군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이 인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인 군복무 수행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이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거 있죠. 원래는요. 이 선배가 알기로는 군 복무 기간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배 같은 경우 30개월 군 복무를 했어요. 우리 때는 이제 30개월 군대를 갔다 와야 됐으니까,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 36개월 갔다 오고 막 이러셨으니까. 그런데, 군 복무 기간 동안이 아니라 그냥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데요.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재개한 분들한테만 이런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 밑에 보니까 어떻게 확대되었냐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무조건 확대됐습니다. 그냥 모두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 부칙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2026년부터입니다. 2026년. 이럴 수가 있지요. 올해 이제 2025년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올해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내년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둘째, 셋째 상한선 없어지는 거 내년부터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나오는데 좋으신 말씀 열심히 하신다 말씀드리고 그 뒤로 이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9%에서 이제 13%로 보험료율 인상되고요. 이제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년부터 43% 인상된다라는 거. 국가에서 지급을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 보장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심하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보험료 내라. 자, 이제 출산 크레딧.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상한선 없어지고요. 50개월 없어지고 첫째도 12개월 주어집니다. 자, 군복무 크레딧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12개월까지 인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저소득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납부 재계좌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졌는데 지역 가입자로 이제 확대됐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 3월 20일 보도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이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2030 세대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복무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배가 알기로는 군 복무 기간 전부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18개월 아닙니까? 18개월 갔다 와야 되는데 18개월 크레딧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년으로 이제 확정된 것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뭔가 좀 급조된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하여튼간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법제론에서 다 나오는 분들입니다. 수정된 부분, 내년 시험 보는 그 분들에게는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으로 이선배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 언젠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